안녕하십니까, 혁별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이렇게 귀엽게 생긴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판례고요. 사건 번호 2012 후 3343 판결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론된 디자인을 보시면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된 거고요. 육면은 이렇게 생겼고, 전체적인 특징은 토끼의 귀 모양과 꼬리 모양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점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 디자인으로서 디자인 등을 받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오늘 좀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결, 대법원 판례 판시사항을 살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11조 1항에서 정한 1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 등록 추론 디자인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특허청 심사관이 휴대폰 케이스를 물품으로 하여 이런 사시도에서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귀 부분, 꼬리 부분만을 디자인 부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11조 1항 규정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 라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법조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분 디자인이라는 낯선 용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부분 디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부분 디자인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디자인이 뭔가라고 살펴보면, 디자인은 물건의 모양을 권리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컵 같은, 이 디자인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컵이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고, 둥그런 어떤 물 담는 부분이 있는 그런 컵이 되겠고요. 그래서 육면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디자인 등록의 권리를 살펴보면 컵 모양 손잡이, 그 다음에 둥그런 모양의 담는 부분,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이 디자인을 피하기 위해서 손잡이 모양은 비슷하게 하는데 이 물 담는 부분을 네모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여부를 따집니다. 물론 독창적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하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손잡이만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하다고 반드시 나올 거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등록 받아봐야 소용없네. 나는 손잡이 부분이 독창적인 부분인데 앞에 그 동그란 부분, 원통형 부분, 이런 부분이 사각형으로 바꾸면 디자인을 벗어난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디자인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부분 디자인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컵에 손잡이가 있고요. 컵의 전체적인 모양이 있다고 할 때, 나는 요 컵 물 담는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상관없어. 요 손잡이만 내가 만든 것과 비슷하게 생긴 컵이 있다면 다 내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고 싶어, 못 만들게 막고 싶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부분 디자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리하고 싶은 부분은 실선으로 그리고요, 바뀌어도 되는 부분은 점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선으로 된 부분은 네모나게 돼 있든 세모나게 돼 있든 동그랗게 돼 있든 다 이 디자인 침해로 잡을 수 있다. 손잡이 모양만 비슷하면. 이게 부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일반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의 차이는 어느 부분만을, 특정 부분만을 권리화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권리화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 디자인은 그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게 부분 디자인 제도다 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이해하는 상황에서 다시 요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요 사건은 처음 추론할 때는 이렇게 도면을 2개만 넣었고요. 2개만 넣고 표현도 귀 모양, 꼬리 모양 이런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 디자인을 한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할 때 2가지 이유로 디자인을 못 해주겠다라고 거절 이유를 냈습니다. 그 2가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본 사항과 크게 관련 없는 부분이라서 우선 도면이 전체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없다. 도면 2개만 들어왔기 때문에 도면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2번째는,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디자인 추론을 1개를 했는데 2 이상의 형상 모양 색채가 결합됐다. 무슨 말이냐면, 꼬리 부분하고 귀하고 떨어져 있는데, 왜냐면 이게 부분 디자인이니까
떨어져 있는데 야, 그럼 두 개 디자인 아니냐? 왜 한 개 디자인을 출원했냐? 하나 디자인을 할 수 없다. 라고 한 겁니다. 이건 부분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반 디자인에서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각각 분리된 부분이 아닌데 부분 디자인의 경우에 그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 여기서는 이제 할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과 두 개 꼬리,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특허청 신강원이 거절을 냈고요. 그 법조문을 살펴보면 일단 이 출원은 좀 예전 출원이기 때문에 옛날 법이 적용되는 케이스였고요. 옛날 법 디자인보호법 11조를 보시면 디자인 등록 출원은 1 디자인마다 1 디자인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의 요점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 디자인 출원하고 다른 게 있으면 또 출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거절을 냈고요. 그 거절 이유에 대응을 해서 출원인이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디자인 설명본을 어떻게 바꿨냐면 도면 중 회색으로 표현된 케이스 본체의 점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 디자인한다 해서 점선 부분이라는 표현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더 추가하면서 각 도면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면을 더 추가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점선 부분, 아까는 처음 출연할 땐 점선이 없었는데 보정을 통해서 점선 부분을 표시를 했고요. 이 점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부분 디자인을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출연한 겁니다. 보정을 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했습니다. 거절 결정을 해서 다른 거는 그 도면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걸 해석이 됐고 11조 1항 머리와 꼬리가 떨어져 있다. 이걸로 1디자인 출을 만족 못한다. 라고 해서 거절 결정을 했습니다. 자, 거절 결정이 되면 출원인이 뭘 할 수 있냐면 거절 결정에 대해서 특허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특허법원에 가고요. 특허법원이 안 받아들여지면 대법원에 가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거절 결정에 대해서 출원인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고요. 그래서 특허 심판원에서 판단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 토끼 귀 형태는 검은 계통으로 되어 있고요. 털 형태는 1.4선을 경계를 도시하고 있으면 물리적으로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건 디자인 출원은 디자인보호법 11조 1항 규정이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특허전 디자인 심사 기준에 따르면 1등록 출원에 위반되어도 예외적으로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거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1 디자인으로 간주되어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위반되어 있다. 그런데 예외적 형태성 일체성이 인정되거나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면 하나를 할 수 있다. 그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형태적 일체성을 살펴봤더니 토끼의 귀와 토끼의 꼬리는 성격하게 상이하여 일체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기능적 일체성에 대해서는 귀 부분은 전화 메시지 수신 시 빛을 발광하도록 램프가 장식될 수 있고 이어폰을 감을 수 있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꼬리는 털 형태는 그런 기능이 없다. 그래서 기능적 일체성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특허 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특허 법원으로 갔습니다. 특허 법원에 가서 특허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출원 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상부인 귀와 꼬리 부분만을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 디자인으로서 하나의 물품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출원했다. 그래서 귀는 귀 모양이 알고 있고 꼬리는 꼬리만 알 수 있었는데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연관성이 없다. 그 특허 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해서 등록을 못 해주겠다라고 했고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또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와 꼬리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요 귀 부분은 토끼 귀고 요 털뭉치는 꼬리로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토끼 전체적인 형상으로서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적 미감을 일으킨다. 따라서 1 디자인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분 디자인의 경우에 각각 떨어져 있으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다. 각각 해야 된다. 두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각각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귀하고 꼬리가 전체적으로 토끼라는 하나의 컨셉을 만드는 거죠. 그런 컨셉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판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부분 디자인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부분에 출할 때 만약에 떨어진 두 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각각 해야 된다. 근데 그 전체로서 하나의 일체성을 이루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면,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의 디자인을 출할 수도 있다. 라고 사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판례를 보셨을 때 무슨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고 다시 그 판례를 보신다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관련해서 질문 있거나 하시면 여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